이온 결합에 대해서 정리. 일단 이온 결합은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만나지. 근데 이런 중성의 원소끼리 만나면 반응을 안 해. 얘들이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얘가 뭐로 바뀌고 양이온으로 바뀌고 음이온으로 바뀌어서 둘이 뭐가 성립해? 정전기적 인력이 발생을 해서 결합을 하는 것을 이온결합이라 한다. 결론. 이온결합 물질은 100% 무엇이다? 대문자 두 개인 화합물이며 금속 양이온이 반드시 들어간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는 공유결합을 주체로 3단원을 끝낼 거거든. 다음 시간에 공유결합을 할 건데 공유결합엔 절대 양이온이 없다. 금속 양이온이. 알았냐? 명심해야 된다. 자, 이런 상황이면 결국 어떤 결합을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이런 결합. 이거 봐봐. 11번 나트륨이 하나, 둘, 자, 마지막 셋. 이렇게. 됐죠? 얘가 뭐로 변하는 거죠? 하나, 둘, 요걸로 변하는 거야. 이 변하는 과정도 잘 봐. 껍질이 사라지는 거죠. 3주기 원소가 10번 네온의 전제법을 따르는 거죠. 자, 17번 염소는 하나, 둘, 세 개. 이거죠. 원자 형태. 근데 얘가 무엇이 되면 하나, 둘, 셋.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따르게 되죠. 둘이 만나서 된 결합. 플러스 1가하고 이게 NaCl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너희들은 결론을 내려. 이온 결합이 형성될 때 무엇이 이동이 일어난다? 그래요. 그게 끝입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온다고 그랬죠. 3주기 원소라는 거. 1주기라는 거. 됐죠? 그렇다면 이런 정전기적 인력의 형성에 의해서 이들은 양이온 음연이 어떻게 에너지 변화에 의해서 이온 결합이 형성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그래프예요. 그래프. 보세요. 이온 결합의 형성과 에너지 변화라는 단어 있죠. 이것을 잘 보세요. 시험 문제 하나 나옵니다. 우리는 딴 건 필요 없고요. 에너지는 계속 강조했던 건데 보전자 껍질에서도 에너지는 어떨수록 안정하다. 그렇죠. 낮을수록 안정하다. 이것만 기억해. 그래서 봐라. 세로 쪽이 뭔가 봐봐. 에너지 줌이거든. 값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값이야. 높다지. 위로 높다잖아. 높다는 안정이야, 불안정이야. 근데 이 불안정의 목적어가 뭐야? 이온 결합이야. 이온 결합이 불안정해진다고, 에너지가 높으면. 그러니까 잘 결합을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얘기야. 안 한다는 뜻이고, 낮다, 안정. 결합이 단단하다는 얘기야. 이온 결합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형태가 안정. 그리고 여기 가로축에 뭐가 있느냐 봐봐. 이게 뭐니? 거의 그냥 0, 에너지 주인을 0으로 적어놨어. 그치? 근데 여기가 이온간 거리라고 써있는 책도 많거든. 여기다가 써볼게, 선생님. 가로축. 뭐라고? 이온간 거리. 0은 무슨 의미냐? 그냥 기준값이라고 생각하면 돼. 0보다 낮으면 음의 값. 0보다 높으면 보통 0은 나트륨 이온, 염화 이온, NaCl로 따졌을 때 얘가 에너지가 거의 0. 상대값이야. 가장 안정할 때보다 0일 때. 그러니까 결국 뭘까? 여기 분명히 이온 결합 에너지가 형성이 되거든. 그 에너지만큼을 줬을 때 얘가 끊어진다는 걸 표시하려고 첫 출발을 0으로 잡은 거야. 그럼 이 상태에서
이걸 잘 알아야 돼. 아까 선생님이 그런 말 했죠. 전기분해에서. 물은 그 안에 이온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극히 미량의 이온이 있다.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그치? 그래서 전류의 눈금계가 전류계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비전해지라고 부른다고 했지. 마찬가지야. 양이온과 음이온이 인력만 있겠냐고. 얘들도 어차피 이온이기 때문에 이건 뭐 고전역학적 표현이니까 전자 구름으로 표현하면 구름과 구름끼리 반발도 있고 핵과 핵끼리도 반발이 있겠지. 그러니까 인력과 반발이 모두 존재한다고. 그런데 이온 결합에는 누가 호재야? 결합은 인력이 호재지. 그래서 봐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주는 게 양이온, 음이온 둘의 인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 그래프예요. 이 그래프가. 무슨 뜻인가 볼게. 거리가 가까워지면 이 거리가 멀어지잖아. 가까워지면 인력이 세져 약해져. 세지지. 그럼 결합에 도움이 되지. 그래서 에너지가 점점 떨어진다고. 여기까지 됐지? 그런데 가까워지면 뭐도 세지냐? 반발력도 세진다. 근데 반발력은 이온 결합에 도움을 주냐? 불필요하냐? 불필요한 놈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 이게 반발력의 에너지 변화야. 인력이나 반발력이 둘이 가까워지면 세지는 거 맞아. 근데 반발력은 이온 결합을 끊어내는 힘이잖아. 그래서 반발력에 대한 에너지 변화가 이래. 명심할 건 반발력이 됐든 인력이 됐든 거리가 가까워지면 둘 다 세진다는 거야. 근데 인력은 도움을 주지만 반발력은 방해를 하잖아. 그래서 에너지 변화가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에너지는 얘가 불안정하다 안정하다. 이온 결합이 주체야. 이온 결합을 방해한다. 얘는 도와준다. 이 뜻이지. 그럼 둘이 분명히 상호 협력적인 힘이 있겠지.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표현한 그래프가 이 그래프야. 이 그래프. 이 그래프. 이 그래프를 해석하면 돼. 빨간색 그래프를. 이 그래프에서 제일 에너지가 낮은 곳이 어딘가? 여기죠. 보세요. 요 지점. 요게 이게 딱 거리야. 이온 결합.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상적인 이온 결합 거리가 여기라고. 이 지점. 그러니까 이런 헛소리는 하면 안 돼. 양이온의 반지를 음이온의 반지를 더했더니 그게 이온과 거리다. 이런 건 아니라고. 얘도 오버랩이 분명히 돼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때가 에너지가 제일 낮으니까 이때가 이온 결합 거리고 그 에너지 쪽이 요 값, 요 에너지를 우리는 이온 결합 에너지라고 부른다고. 요 결합을. 이해 갔어? 자, 이제 봐봐. 이 거리를 중심으로 이 거리보다 멀면 이 그래프, 빨간색 그래프가 누구랑 똑같냐? 얘랑 똑같지. 기잖아. 얘 그래프하고 똑같잖아. 그래서 뭐가 우세하다? 인력이 우세하다라고 보고. 그 다음 요 사이는 이 그래프가 누구랑 비슷하냐? 얘랑 비슷하지. 뭐가 우세하다? 반발력이 우세하다. 이게 그래프적인 해석이야. 이걸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하는데 멀리 떨어지면 보고 싶지. 그잖아. 좀 미워하는 마음보다 보고 싶은 마음이 많잖아. 근데 너무 가까이 있으면 좋아는 하는데 서로 부딪히잖아. 많이. 반발력이 심해진다고 하고 해석하면 돼. 그래서 이상적 거리. 이때 물리적인 표현을 쓰지 마. 인력과 반발력은 방향이 반대잖아. 합력이 0이다? 아니야, 이건. 왜? 우리가 물리학에서 보면은 작용점이 딱 하나야. 그지? 근데 얘들은 수많은 전자들끼리 작용점이 무궁무진해. 이쪽 저쪽에. 그러니까 서로 상호관계의 힘에 의해서 여기가 가장 이상적 거리다라고 보는 거지. 됐어요? 여기까지? 자, 이제 질문 들어간다. 니들한테 시험에 나오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이거를 정의를 해. 봐. 이온, 결합, 역. 이온 결합력이라는 게 있다. 이온 결합력이 세면 에너지가 어떨까? 더 낮겠지. 기잖아. 이온 결합력이 세면 에너지가 더 낮겠지. 그럼 이온 결합력은 어떻게 계산되어지느냐?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했잖아.
얘는 정전기적 인력이야. 그러면 쿨롱의 힘이 적용이 된다. 쿨롱의 힘은 뭐 쿨롱 상수 빼고 이렇게 정리가 돼. 이러면 얘들이 누구냐? 두 이온의 양이온, 음이온 두 이온의 전하량 곱이야. 다시 말해서 얘들은 얼마가 나올까? 1.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잖아.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 나오잖아. 니네 전기학에서 둘이 곱했는데 마이너스가 나오잖아. 그럼 인력이야, 그건. 둘이 곱했는데 플러스가 나오면 뭐라고, 그건? 반발력이고 청력이라고. 알았지? 그러면 얘들은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그러면 QQ-는 1인 거지. 마이너스 1. 어차피 이온간 결합은 양과 음의 조합이기 때문에 다 마이너스가 나와. 그래서 정수곱 그냥 1. 그럼 얼은 뭐냐? 이온간 거리 이렇게 보는 거지. 거리가 가까울수록 세겠지. 자, 예를 들어볼게. 예를 먼저 들으면 잘 봐요. 이온 결합력 F와 전하량의 곱으로 표현하는 값으로 표현해 볼게요. 이러면 NaCl은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죠? 1이야, QQ가. Na2O는 플러스일까 마이너스 2일까요? 이건 2 나오겠죠. 알았니? 얘들 둘 합치면 안 돼. 나트륨 이온과 산소이온, 산화이온 둘 사이만 측정을 하는 거야. 왜? 저 건너편에 또 나트륨 이온이 있다면 걔들끼리 또 힘을 측정하는 거고. 그 다음 이래버리면 얘는 뭘까? 그래서 이가짜리가 이온간 거리. 잘 봐라. R과는 무관하다고 보는데 그냥. 사실 R과 관련이 조금은 있어. 근데 반지름이 좀 멀다 하더라도 전하량 곱이 크면 얘가 짱이야. 얘가 몇 도씨가 나오냐면 2800도씨 막 이렇게 나와. 근데 얘들은 800도씨. 차이가 2000도씨 차이 난다고. 알았어? 그러니까 전하량 곱이 큰 애가 무조건 이온 결합 에너지 세고 이온 결합력이 세다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온 결합력을 이게 물리학도 아니고 계산을 하는 거냐? 아니야. 그냥 이온 결합력은 니네 표 중에 이게 있을 거야. 이걸 보고 판단하는 거야. 이걸 보고. 아, 얘가 녹립이 높네? 결합력이 세네? 이렇게. 알았어요? 그럼 시험 문제 누가 나오냐? 얘가 나옵니다. 이게 내기 쉽거든. 자, 다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죠? 맞지? 이때 QQ는 일정하단 말이야. 얘 지금 일정하잖아. 자, 누가 제일 결합이 셀까? 거리가 가까울수록 세겠죠. CL은 보지 마. 리튬 누구 따르냐? 전자배치. 헬륨. 그치? 나트륨 누구 따라가? 네온. 칼륨은 누가 제일 홀쭉이야? 얘가 제일 세다고 그래. 자, 그래서 이렇게 쓴다. 그 녹는 점이 높겠지? 자, 이제 그래프에 쓴다. 잘 봐라. 보면 잘 보세요. 얘를 이렇게 나눕니다. 그럼 여기가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 되는 거야. 맞지? 지금 이 빨간색이 NaCl이지. LiCl은 몇 사분면에 존재할까? 그래프가. 안정한 부분이. LiCl은. 일단 이거보다는 얕겠지. 이거보다는 짧겠지. 3, 4분면. 이해 갔어? 얘는 어디에 존재한다고? 3, 4분면. 얘는 어디에 존재할까? KCl. 그렇지. 1사분. 이거 시험에 나와. 이해 갔지? 2하고 4는 보지도 마. 그런 거 없어. 이해 갔어? 거리가 멀면 에너지가 약하기 때문에 1사분면. 거리가 가까우면 에너지가 세기 때문에 3, 4분면. 이게 끝이라고. 이해 갔지요? 뭐 이렇게 유튜브를 보고 적으려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까는 안 찍은 것 같던데. 자, 되게 애들이 시험 끝나고 명신이 돼가지고. 어디서 났어요? 산 거예요? 수제품입니까? 장인이 한 땀 한 땀? 이탈리안 장인이? 자,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말한 것이 그래프적인 해석이고 시험 문제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고요.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은 뭐냐? 이런 겁니다. 거기에 보면 이온결합 물질의 화학식이라는 게 써 있죠. 일단 여러분, 이온결합 물질의 화학식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뭐다? 이온결합 물질의 화학식은 무조건 대문자가 2개 이상이다. 먼저 쓴 이온이 무조건 양이온이다. 이 뜻이야. 이해 갔지? 근데 우리는 얘들을 쓸 때는요, 이온결합 물질은 절대 독립적이지 못해요. 양이온 주위에 음이온이 둘러싸거나 음이온 주위에 양이온이 둘러싸거나 그런 형태거든요. 알았습니까? 근데 깜짝 놀랐어요. 가끔 방송하다가 저게 나가요. 그래서 그 날려보낸 게 몇 개 돼요. 자꾸 확인해야 돼요. 화학식으로 표현할 때는 몇 대 몇으로 쓰는데 공통점이 뭐냐? 전하합이 0이 돼야 돼요. 그 대표적으로 여러분, 나트륨은 플러스 몇 가지? 1가고 산소는 마이너스 몇 가지? 2가잖아. 그럼 이걸 갖고 추론하는 거야. 예를 들어 볼까? CL은 마이너스 몇 가짜리야? 그래, 1가짜리잖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좀 모르는 거예요. 이런 황은 마이너스 몇 가짜리야? 야, 부끄럽다. 그죠? 얘가 플러스 1가짜리가 2개니까 얘 혼자 마이너스 2가여야 되잖아요. 이해 갔어요? 다시요. 구리는 플러스 몇 가짜리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2가랑 1대1이니까 이거예요. 이온수 곱하기 전하가 같아야 된다고요, 얘들이. 알겠습니까? 아래 첨자가 바로 이온의 몰수잖아요. 각 이온의 몰수 곱하기 전하의 값이 양과 음이 동일해야 돼요, 항상.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봐봐요. 이온 몇 개예요? 2개고 음이온 하나죠. 왜 이렇게 구성이 돼야 되냐고. 전하량이 1대1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얘는 플러스 1가짜리 몇 개예요, 지금? 그러면 그 뒤를 모두 다원자 이온이라고 해요. 얘는 마이너스 몇 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무슨 이온이라 한다? 황산 이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얘는 뭐예요? 얘가 플러스? 그러니까 이게 암모늄 이온이에요. 이게 다원자 이온이라고. 알았니? 얘를 뭐라고 불러? 수산화 이온이라고 하거든. 마이너스 몇 갈까? 그래, 이렇게 추론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얘를 뭐라 불러? 질산이온이라 하거든. 얘는 마이너스 몇 가? 그래, 이렇게 쓴다고. 이런 식으로. 이해 갔어? 그런 얘기, 즉 이게 다원자 이온. 그럼 이제 볼게. 칼슘 플러스 몇 가? 2까지. 그래서 이 탄산이온은 마이너스 몇 가? 그렇지.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거다. 다시 말해서 정리. 자, 식에서
전하는 1대1이어야 돼. 무조건. 합이 0이 나와야 된다고. 알았니? 그런데 이온수 B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 잘 봐. 이렇게 나온 애들. 이렇게 나온 애들은 이런 애들,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라고. 1대1인 애들은. 그럼 둘이 전화가 똑같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렇게 나온 애들은 누굴까? 이건 2대1의 비율을 따르는 애들이잖아. 누구야? 이런 애들이요. 이해 갔어요? 그럼 반대로 이렇게 되는 애들도 있겠다. 맞죠? 이런 애들. 이해 갔니? 화학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어떤 한 이온을 갖고 추론하면 쓸 수 있어요. 됐죠? 자, 밑에 이제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이 있는데 이것만 하면 끝나요. 대박이죠? 정신 똑바로 차려지죠, 지금. 자세 고쳐놓고 막 난리 났어요,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막 바뀌고. 잘 보십시오. 이온 결합 물질은 어떤 성질이 있을까요? 먼저 이온 결합 물질, 그럼 여러분들은 무조건 얘만 기억하세요. 소금. 소금만 기억하세요. 자, 소금은 비교적 물에 대한 용해성도 좋고요. 시험엔 안 나오지만. 자, 다시. 왜 선생님이 대부분이라고 했을까? 앙금이 제외되니까요. 배웠잖아요. 뭐 탄산칼슘, 뭐 황산칼슘, 황산바륨, 탄산바륨, AgCl 이런 것들은 용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물에 잘 녹고요. 그래서 전해질로 쓰이죠. 그죠? 두 번째,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매우 높다. 이건 무슨 말이냐? 적어도 분자결정 같은 애들보다, 물 같은 것들보다 훨씬 녹력점이 높죠. NaCl은 800도씨 정도 되니까. MgO 같은 경우는 3200도씨까지 가거든요. 알겠습니까? 자, 얘는 시험에 안 나오고요. 얘가 나옵니다. 세 번째. 전기, 전도성이 시험에 나와요. 여러분, 소금이 전도 돼야 안 돼요? 지랄한다. 소금에 전류가 통합니까? 자, 20분 연장입니다. 기분이 나쁜 거예요? 다시. 고체는 전도성이 있다 없다? 없고, 액체는요? 있다. 아까 전기분해 배웠잖아. 수용액은요? 있죠? 여기 전해질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해 갔어요? 그러면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거 온도거든요? 이 세로축이 전기, 전도성이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보세요. 이래버리면 이게 무슨 상태라고? 고체, 이건 액체. 그럼 이건 무슨 점?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게 NaCl이면 LiCl은 요거보다 오른쪽에 있을까 왼쪽에 있을까? LiCl은 틀리면 30분 연장. 그거 봐요. 지금 긴장됐죠? 이게 지금 NaCl이에요. NaCl이라고. 그럼 LiCl은 오른쪽에, 녹는 점이 오른쪽에 있을까 왼쪽에 있을까? 정답이에요. 시간 2분 단축. 아이씨. 그래서 18분 연장. 농담입니다. 이게 그거에 알았습니까? 녹는 점, 끓는 점에 비례한다고 했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LiCl은 이 정도 위치하겠죠. 물론 그래프는 이렇게 나와요. 걔도 이온결합 물질이니까. 됐지? 자, 네 번째. 외력을 가한다. 니네 굵은 소금 외력 힘주면 어떻게 돼요? 부서지죠. 왜 부서지냐고요? 그림 때문에 그래.
원래 얘들은 덩어리로 존재해요. NaCl이. 덩어리로 존재하는데 힘을 주게 되면 이 정전기적 인력의 규칙적 배열이 깨져요. 그러니까 나트륨 이온과 옆에 염화 이온이 있고 그 옆에 또 나트륨 이온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되는데 나트륨, 염화 이온, 나트륨 이런 규칙이 깨져갖고 나트륨 이렇게 부딪히게 된다면 그럼 반발력이 생겨서 부서진다고요. 그래서 잘 부서진다. 소금만 기억하면 됩니다. 알겠어요. 자, 넘겨보시면 맨 밑에 탐구 자료창에 있어요, 안 보여요? 그죠? 보이죠? 이온 결합 물질의 녹는 점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왼쪽 세로줄을 보세요. NaF, NaCl, NaBr이 있을 거야. 지금 이 세 물질은 전하량의 곱을 비교한 걸까? 얼 제곱분의 1을 비교한 걸까? 그 데이터 보여요? 탐구 자료청의 데이터 맨 왼쪽에 세 개. NaF, NaCl, NaBr 얘들은 전하량의 곱을 가지고 비교를 해야 돼요? 아니면 이온 간 거리를 갖고 비교해야 돼요? 거리겠죠. 전하량은 다 1대 1이니까. 그랬더니 누가 제일 녹는 점이 높나 보세요. NaF. 왜? 플로린 이온이 제일 홀쭉이니까. 거리가 가깝겠죠. 그 다음 세로줄 보세요. MgO, CaO, SrO 얘도 역시 뭐겠습니까? 이온 간 거리겠죠. 누가 녹는 점이 제일 높아요? MgO가. 이해 갔어요? 그러면 왼쪽 3개 나트륨 화합물, 그죠? 오른쪽 3개 산소 화합물. 이 셋을 비교했더니 누가 더 훨씬 커요? 산소 화합물질이 훨씬 크죠? 이건 뭐에 대한 비교죠? 전하량 곱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전하량 곱이 무조건 짱이에요. 걔가 크면 거리 상관없이 무조건 녹는 점권이 높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써주는 게 이온 결합 물질이에요.